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등 자녀 상대평가 등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수학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받죠. 성적표를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얘가 뭐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혹은 전교에서 몇 등을 하는지, 혹은 고등학교로 쳤을 때 몇 등급 정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뭐 등수라든지 뭐 백분위라든지 상대평가 등급을 제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점수만 보고 절대 등급으로 뭐 90점이 넘으면 뭐 A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뭐 A 등급인지 B 등급인지 절대 등급만 알지, 얘가 이제 상대평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가 많이 힘들죠. 아예 상대평가 등급을 계산하는 방법이 결코 어렵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통계 부분만 공부를 하면 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학생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에요. 수학 시험을 학교에서 쉽게 낼 때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쉽게 내서 이 학생이 90점 이상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 이 학생 실력을 봤을 때 한 4등급 정도, 고등학교 실력으로 환산했을 때 4등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인데, 중간고사를 문제를 쉽게 내다 보니까 90점 이상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뻐하고 뭐 학원에 뭐 선물을 사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지 문제를 쉽게 내서 얘가 점수를 잘 받은 건데, 부모님이 이제 선물을 사오니까 받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어쨌든 절대평가 받는 A등급의 인원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만약에 좀 쉽게 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조정이 실패했다, 그러면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뭐 가령 평균이 뭐 50점 이하가 나오게끔 보통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50점 이하를 내게 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90점을 받았어도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말고사는 한 60, 70점 점수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거의 뭐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나 똑같이 공부를 했고, 얘 수학 실력의 변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수가 바뀐 거죠. 90점대 받았다가 60, 70점대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아이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든 혹은 기말고사든 뭐 나름 그냥 똑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뭐 나태한 것도 아니고 평상시 공부한 대로 그렇게 받고, 자기 이제 수학 점수도 상대평가로 따졌을 때는 중간고사랑 비슷한 수준을 본 거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4등급이었으면 기말고사도 4등급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막 얘를 시험을 못 봤다라고 혼내기도 하고 학원도 끊고 그러면 아이는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점수를 가지고 아이를 판단할 때 원점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좀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상대평가의 형태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식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를 보면 중등자녀 수학 등급 계산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고, 고등학교로 쳤을 때 1등급은 4%, 2등급이 4에서 11% 사이, 그러니까 3등급이 11에서 23% 사이, 그 다음 4등급이 23에서 40% 사이, 5등급이 100분위로 40에서 60%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아이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성적표를 보면 표준 편차를 주어질 거예요. 표준 편차가 나올 텐데, 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아이가 점수를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평균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90점에서 70점을 뺀 다음에 나누기 10, 표준 편차로 나누기 10을 하면 2가 나오겠죠. 2.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평균보다 받은 점수가 더 떨어진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이 70점인데 아이가 50점을 받았다. 이때 얘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균이 더 크니까 평균에서 아이가 받은 점수를 뺀 다음에 역시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도 똑같이 2가 나오겠죠. 아이가 90점을 받고 평균이 70점이면 90 빼기 70 나누기 표준편차 10 해서 2가 나오고, 만약에 아이가 50점이라면 평균이 더 크니까 평균에서 50을 뺀 다음에 나누기 10 하면 역시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표준 정규 분포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아까 구했던 표준 점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표준 점수를 계산했을 때 2가 나왔죠. 그러면 화면에 띄워놓은 그 표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로줄에 2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1.9 밑에 2.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2.0을 찾으면 되고요. 가로줄에는 0.00하고 교차하는 지점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0.4772가 나오죠. 그러면 0.4772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아이의 백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0.5에서 0.4772를 빼면 돼요. 그럼 빼면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대략 0.0228이 나옵니다. 그럼 0.0228이 아이의 백분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228에다가 100을 곱하면 2.28%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아이가 평균보다 높아서 2.28%의 점수를 얻었다면 아까 1등급이 4%까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1등급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평균보다 작아서 2.28이 나왔다면 얘는 하위 4% 안에 드니까 9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표준 정규분포 표를 봤을 때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 표준 점수가 1.97이 나왔다. 그럼 1.97이 나왔다면 거기 제가 빨간 블랭크로 표시를 해준 부분을 보시면 1.9 세로 라인의 노란색의 1.9와 가로 라인의 0.07이 빨간색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보면 0.475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이 0.4756이라는 값을 역시 0.5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0.5에서 빼주면 얼마가 나오죠? 대략 0.0244 정도 나오죠. 그럼 0.0244니까 100을 곱하면 2.44%가 되고 역시 4% 이내니까 1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는 거는 일반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본 게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집단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표준 점수를 계산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우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 형태를 띠지 않고 대부분의 집단들이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기지만 일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정규 분포랑 유사하니까 어느 정도는 아이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 그 값을 아까 제가 제시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계산하고요. 0.5에서 그 값을 뺀 다음에 100을 곱하면 아이의 백분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위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하고 기말고사 때는 또 상위 몇 프로가 되는지 계산을 해서 얘가 중간보다는 기말 때 더 잘 봤구나, 혹은 아니다, 기말 때 더 떨어졌구나, 이런 거를 원점수, 시험 받은 그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표준 점수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